자, 이번 시간부터 생물체 구성물질 마지막 내용 핵산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핵산은 유전 물질, 즉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을 통합해서 지칭하는 말이고요. 여러분들 그 세포 내의 세포 소기관 중에서 차후에 배우겠지만 핵이라는 구조물하고 핵산이라는 물질하고 개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차후에 배우겠지만 핵을 갖고 있는 세포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포가 있는데요. 이때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은 주로 핵 속에 바로 이런 핵산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핵을 갖고 있지 않는 세포들 핵산이 없냐? 아니요. 핵산 유전 물질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한 개념인지 물질에 대한 개념인지, 즉 핵에 대한 개념인지 핵산에 대한 개념인지 두 개념을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핵산이라는 유전 물질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핵산을 영어로 하면 뉴클레익 에이시드랍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어원 해석을 하면 뉴클레익은 이제 핵이란 뜻이고요, 에이시드는 산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핵산 자체가 산성 물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핵산은 산성 물질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간혹가다 애들이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기상에서 핵산은 산성 물질이니?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 애들이 거기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핵산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산성 물질이라는 거. 그래서 이 두 어원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 핵산을 줄여서 뭐라 표현하냐면 NA라고 표현합니다. NA.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핵산의 종류가 바로 DNA, 그 다음에 RNA가 있잖아요. 그 NA가 바로 핵산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때 핵산을 구성하는 원소입니다. 예전 물질대에서 흐름을 설명을 할 때 핵산의 기본 단위가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는 유기물이니까 역시 뭐를 갖고 만들어내야 됩니까? 그렇죠. 포도당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럼 포도당의 구성 원소가 세 종류죠. 뭐 CH5로 구성되어 있고,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도 마찬가지로 CHO는 기본적으로 끼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두 가지 원소가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어떤 원소가 끼어 들어가야 되냐면 질소라는 원소가 끼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인이라는 원소가 끼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끼어 들어가야 됩니다. 질소하고 인이 반드시 꼭 끼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물질이 우리가 핵산으로 보기 때문에 핵산의 구성 원소는 이런 식으로 5종류를 필수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다수 애들이 핵산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영양소이기 때문에 영양소에 대한 구성 원소는 잘 구분하는데 오히려 핵산에 대한 구성 원소를 좀 헷갈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반드시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핵산의 기능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포 소기관의 내용을 배울 텐데요. 그 세포 소기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때 핵산의 기능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내용을 다루기 전이기 때문에 우선 암기를 좀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앞에서 배웠듯이 핵산은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고, 그 다음 이놈들의 주 역할이 바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이었죠. 그죠? 그럼 유전 정보는 도대체 뭘 위한 정보냐? 예전에 설명을 했지만 바로 뭐에 대한 정보입니까? 그렇죠.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죠. 그렇죠. 그럼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얘기는 단백질의 기본 단위 뭐를 연결시키는 아미노산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단백질 파트에서 설명을 했듯이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고, 이 정보가 곧 바로 유전 정보였다.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아미노산 연결 순서에 대한 정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능이 대다수 애들이 핵산의 기능을 여기로만 마무리하는데 이거 외에도 두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됐죠? 세 번째 기능이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답니다. 전달 기능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겠죠? 당연합니다. 다음 시간 세포 소기관의 구조 세포 소기관에 대한 내용 들어갈 때 그때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부 핵산들은 세포 소기관 중에서 리보솜을 구성하는 물질로 쓰이기도 합니다. 차후에 배우겠지만 리보솜의 성분이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끼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핵산 중에서 RNA가 있는데 RNA가 바로 리보솜을 구성하는 물질로 쓰입니다. 그래서 핵산의 기능들이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일단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헥산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두 종류로 분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DNA, 그 다음 RNA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NA는 헥산 이런 뜻이고요. 이때 D하고 R은 화학적인 구조상의 차이입니다. 뭐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탄수화물도 이미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뭘 뜻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고요. 아직도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뒤에 내용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DNA와 RNA의 공통의 기능입니다. DNA, RNA의 공통의 기능이 몽구성 물질, 유전 정보 저장입니다. 됐죠? RNA도 마찬가지로 몽구성 물질, 그 다음 유전 정보 저장이고요. 됐죠? 그 다음 RNA가 바로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리보솜을 구성하는 데 쓰입니다. 됐죠? 그래서 DNA와 RNA 중에서 가장 중심인 유전 물질은 바로 DNA고요. 그래서 DNA가 워낙 중요한 물질이다 보니까 이놈의 기능은 주로 정보 저장에만 역할을 줍니다. 그런데 RNA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유전 물질 중에서 약간 비중이 좀 떨어지는 놈이라 역할들을 두 개를 더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 이것들의 이제 화학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세포의 구조에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요. 세포를 하나를 한번 확대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가운데 보이는 이게 이제 세포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를 보면은 이제 보라색으로 표현된 핵 구조가 있습니다. 핵. 이 핵 속의 유전 정보의 핵심 물질이 이제 DNA가 길다란 실과 같은 가닥으로 이제 존재하는 부분이라 제가 이제 여기서 뭘 확대해 볼 거냐면 핵을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을 확대한 그림이고요. 핵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가느다란 무와 같은 구조가 실과 같은 구조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실과 같은 구조가 말 그대로 실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거를 실사자라는 한자를 씁니다. 실사.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의 화학적인 내용을 아예 몰랐던 시절에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염색을 한번 시켜봤는데 염색이 기가 막히게 잘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 이름을 무슨 사라 불러주냐면 염색사라고 불러줬습니다. 염색사. 됐죠? 그 다음에 염색사를 이제 화학적으로 분석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염색사를 분석하니까 이제 두 종류의 화학 물질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바로 유전 물질의 핵심인 DNA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검출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놈들이 어떤 식으로 실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해서 염색사 하나를 일단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게 바로 이게 염색사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염색사는 물질의 종류가 두 종류죠. DNA 그다음 RNA DNA 그다음 단백질입니다. 자, 그다음 이 염색사의 일부를 좀 확대를 시키잖아요. 확대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고요. 되셨죠? 그럼 그림상에서 실과 같은 구조물이 있죠. 실과 같은 구조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제가 보라색으로 표현한 그 동그란 형태의 물질이 있잖아요. 이 동그란 형태의 물질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해됐죠? 단백질의 이 이름을 뭐라 하냐면 이거를 히스톤 단백질이랍니다. 히스톤 단백질. 2단원 때도 나오는 2단원 때 다시 한번 또 배우게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노란색으로 표현된 길다랗게 연결된 이 구조가 바로 뭐다? 이게 바로 DNA입니다. 그래서 DNA가 여기처럼 마치 실처럼 굉장히 길게 생겼던 거고요. DNA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 긴 DNA 가닥을 물리적으로 좀 안정화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단백질을 끼워 집어넣어서 DNA가 단백질을 감싸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DNA를 훨씬 더 물리적으로 안정화시켜줄 수 있다는 점이고, 개념 하나 좀 들어가면 현재 여기 구조를 보면 히스톤 단백질의 DNA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감겨진 형태잖아요. 이 감겨진 이 하나 있죠. 이 하나를 뭐라 표현하냐면 뉴클레오솜이랍니다. 뉴클레오솜. 그렇지? 그럼 헷갈리지 말아야 할 개념이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지.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와 같은 핵산 자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거고, 이거는 히스톤 단백질과 뉴클레오타이드로 연결돼서 만들어진 DNA가 엉켜져 있는 구조를 우리가 뉴클레오솜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뉴클레오솜이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DNA이기 때문에 DNA를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라본 DNA는 이제 한 가닥으로 보이는데 실제 이거를 더 확대를 시켜보면 몇 가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냐면
두 개의 가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고, 이 두 가닥의 구조가 서로 꼬여 있는 구조라 그래서 이거를 몇 종 나선 구조라냐면 2종 나선 구조랍니다. 그래서 DNA의 구조상의 특징이죠. 이중 나선 구조가 첫 번째 물리적인 특징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이중 나선 구조를 더 확대를 시키면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는 거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DNA 가닥 서로 뭐하고 있는? 마주 보고 있는 구조다. 됐죠? 그러면 두 가닥이 서로 뜯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전기적인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적인 인력으로 애들이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데요. 이 두 가닥이 서로 전기적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무슨 결합이라고 표현하냐면 수소결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수소결합이 지금 여러분들 세 번째 나오는 거죠. 단백질에 입체화되는 원리도 수소결합이었고, 물 분자 사이에서도 수소결합이 있었고, DNA 이중 가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시 수소결합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물론 생명과학 원소준에서는 이 결합에 대한 명칭 자체는 100% 외우시지 않아도 되지만 어찌됐든 두 가닥은 전기적인 인력인 수소 결합으로 연결이 돼서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하고 있구나 라고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DNA 한 가닥 있으면 이 한 가닥에 대해서 이거 하나가 바로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바로 뭐라 표현하면 됩니까?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표현하면 되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뉴클레오타이드하고 뉴클레오솜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좀 더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좀 더 확대시켜 보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거고요. 방금 얘기했던 이놈이 바로 뭐가 됩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를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고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 중심을 보면은 오각형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탄수화물 종류 중에 무슨 류? 단당류 중에서 메탄당, 5탄당이 되는 거죠. 됐죠? 이때 핵산을 구성할 5탄당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디옥시리보스하고 리보스가 있었죠. 이놈이 바로 디옥시리보스입니다. 이쪽에서 DNA에서 이 D라는 의미가 바로 디옥시리보스의 D의 이니셜을 딱 온 겁니다. 디옥시리보스로 구성된 핵산이라는 표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디옥시리보스라는 5탄당 양쪽으로 이제 두 종류의 물질이 있는데 이쪽 한쪽으로는 뭐가 달라붙냐면 인산이 달라붙습니다. 이해됐죠? 인산은 앞에서 배웠지만 이놈이죠. PO4 3- 인산 이온입니다. 무기염류가 여기 껴 들어와야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는 이제 네 종류의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네 종류의 화학 물질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염기다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이거 하나만 떼서 물에 녹이면 이놈들이 염기성 성질을 띠기 때문에 이놈의 이름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염기 종류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물질이 합쳐지면 염기 자체는 염기성인데 인산 자체는 산성이거든. 근데 산성의 영향력이 염기의 영향력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성을 띠게 되냐면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핵산 자체를 무슨 성인 이유가 산성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인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염기의 종류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염기의 종류 네 종류가 있는데 이 네 종류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게 DNA를 구성하는 DNA를 구분할 수 있는 화학적인 물질의 종류가 되는 거니까요. 이때 네 종류가 뭐 다 알다시피 아데닌이 있고요. 그 다음 구아닌이 있고 그 다음 사이토신이 있고요. 그 다음 티민이 있습니다. 이때 아데닌의 이니셜 A라고요. 구아닌의 이니셜 G라고 사이토신 이니셜 C라고 티민의 이니셜 T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데닌부터 티민까지의 염기에 바로 어떤 원자가 껴들어가 있냐면 질소가 껴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탄수화물 종류니까 CHO잖아요. 여기는 인산이니까 인하고 산소고 그럼 나머지 질소가 여기 염기에 껴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축소를 시켜서요. 여기 그림에서 봤을 지 여기 T가 바로 티민이고 C는 사이토신, A는 아데닌, G는 구아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편에도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있는 거고 그럼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을 서로 뭐 시켜야 됩니까?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될 때 흐름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연결,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DNA 한 가닥을 만들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되면서 DNA 두 번째 가닥을 만들어주고 두
두 가닥이 서로 정기적으로 잡아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몇 중 가닥이 이중 가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셨죠? 그다음 또 하나의 규칙성을 보게 되면 한쪽 가닥에 티민이 있잖아요. 티민이 있으면 반대쪽은 항상 아데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에 아데닌이 있으면 반대쪽은 항상 티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데닌과 티민이 서로 짝꿍처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사이토신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구아닌이 있고, 구아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반대편에 사이토신이 있는 이런 규칙성도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규칙성까지 지금까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현재는 뭐 정말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규칙성도 좀 알아두면 차후에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닥이 서로 정기적으로 잡아당기려면 무슨 결합? 수소 결합으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DNA 가닥을 보통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생략시켜 버리냐면 인산하고 당을 생략시키고 뭐만 보여주는 구조냐면 염기들의 종류만 보여주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면 얘가 티민이면 여기는 아데닌, 사이토신이면 구아닌, 아데닌이면 티민이 되는 거고, 구아닌이면 사이토신, 구아닌이면 사이토신, 티민이면 아데닌, 이런 식의 구조. 즉 DNA를 간단하게 보여줄 때는 여기 당하고 뭐를 인산을 생략시켜 버리고 염기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염기만 보여주는 이유가 DNA의 역할이 바로 유전 정보의 저장이잖아요. 이 유전 정보의 저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가 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염기가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죠? 그럼 염기가 이런 식으로 배열되잖아요. 염기의 배열, 즉 뭐의 배열 순서가, 염기의 배열 순서가 곧 바로 무슨 정보였냐면 유전 정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전 정보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였고, 단백질을 만들다는 정보는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였죠. 그래서 염기 배열 순서가 곧 앞으로 만들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무슨 순서에 대한 정보다, 연결 순서에 대한 정보로 쓰였다는 얘기죠. 이게 되셨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DNA상에서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로 다시 돌아가서요. 뭐 시험에서도 이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하니까, 이때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하나 있으면 이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를 구성하려면 당이라는 분자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인산이라는 이온이 하나가 필요하죠. 그 다음 염기라는 물질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가 연결된 구조라고 해서 이거를 1대 1대 1로 연결된 구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DNA의 화학적, 물리적인 특징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일단은 몇 중 가닥이다? 이중 가닥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얘들이 꼬여있기 때문에 무슨 나선? 이중 나선 구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이 당의 종류가 뭐라는 거? 그렇죠. 디옥시리보스고, 그 다음에 염기의 종류가 티민, 사이토신, 아데닌, 구아닌이다라는 점이죠. 이게 DNA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특징입니다. 1단원에서는 주로 이런 내용들만 물어보죠. 이게 2단원과 연결되면 유전 파트와 같이 연결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1학년이나 2학년이 지금 1단원만 배우는 내용이라면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RNA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RNA도 일단은 최초의 진핵세포 기준에서는 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DNA에 비해서 RNA는 길이가 굉장히 짧아서요, 이 그림에서는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됐죠? 참고로 현재 핵 속의 이 길다란 구조가 뭐였죠? DNA 아니고 염색4입니다. 염색4 안에 핵심 물질 바로 DNA가 되는 거고요. 자, 예전에 설명을 했듯이 이런 식으로 DNA 가닥이 있잖아요. 그럼 DNA 가닥이 있으면 DNA 상에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뭐 돼 있다고 그랬습니까? 구역화 돼 있다고 그랬죠. 이 구역화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무슨 자라 표현했습니까? 유전자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게 됐죠?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유전자를 바탕으로 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모든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정보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만 그대로 복사를 시킵니다. 이 정보만 그대로 복사시켜서 만든 이 물질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RNA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RNA 길이가 뭐 할 수밖에 없는?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DNA 상에 있는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 중에서 필요한 유전자만 복사해서 만든 핵산이 바로 뭐다? RNA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보면 현재 DNA 상에서 유전 정보는 염기의 배열 순서라고 그랬죠? 이게 아미노산 연결 순서였고, 그럼 RNA도 마찬가지로 여기서와 동일한 무슨 배열 순서를 맞춰서 염기 배열 순서를 맞춰서 만들어진 핵산의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RNA 길이가 짧은 이유가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어쨌든 RNA가 이렇게 짧기 때문에 DNA처럼 물리적으로 안정화시켜줄 필요가 없는 물질이죠. 그래서 DNA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뭐가 껴들어가서 히스톤 단백질이 껴들어가서 이놈들을 안정화시켜주는데 RNA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NA는 순수하게 RNA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RNA의 일부를 확대시키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DNA하고의 물리적 차이를 보면 DNA는 두 가닥이 서로 뭐에 있는? 마주보고 있는 구조잖아요. RNA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DNA는 이중 가닥이지만 RNA는 무슨 가닥이라고 표현하냐면 단일 가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 단일 가닥을 좀 더 확대시키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림상에서 이거 하나가 바로 뭐가 됩니까?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구조를 좀 더 확대시키게 되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거고, 아까하고 DNA 구조 유사하게 이게 바로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오각형이 있습니다. 이게 탄수화물 종류 5탄당 중에서 디옥시리보스가 아니라 이게 이보다 리보스란 얘기죠. 리보스. 그래서 RNA의 R이 바로 리보스의 약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보스 한쪽에는 당연히 뭐가 붙어 있고? 인산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바로 염기가 붙어 있는 거죠. 됐죠? 이때 이제 RNA의 염기 종류도 몇 종류가 있냐면 4종류가 있습니다. 4종류가요. 그래서 DNA하고 동일한 염기가 있는데 3종류가 똑같고 한 종류만 다릅니다. 그럼 똑같은 게 뭐냐면 아데닌, 구아닌, 그 다음 사이토신까지는 똑같습니다. 염기의 종류가요. 됐죠? 그 다음에 DNA는 나머지가 티민이었는데 RNA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우라실이랍니다. 우라실. 이니셜로는 유라 표현하죠. 어떤 참고서에서는 유라실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라실, 유라실 그냥 똑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만들어지면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을 다시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RNA라는 핵산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들을 연결시킬 때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DNA 상에 있는 염기 배열 순서와 동일하게 맞춰줘서 얘들을 연결시키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까지 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NA도 여기에는 염기 배열 순서가 곧 무슨 정보? 유전 정보가 되는 거고, 이 유전 정보는 곧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고, 그 순서에 맞춰서 실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원하는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기능화돼서 내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과정으로 쓰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학생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왜 DNA 상에 분명히 정보가 있는데 이 유전 정보를 굳이 RNA에다가 옮기는 이유가 뭔지는 다음 시간 세포 소기관 할 때 그때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DNA와 RNA의 물리적, 화학적 차이를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재 DNA는 보시다시피 몇 중 가닥입니까? 2중 가닥인데 2중 가닥이 서로 꼬여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중 나선 구조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두 가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두 가닥이 서로 연결되는 힘은 정기적인 인력, 수소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RNA 같은 경우는 무슨 가닥입니까? 단일 가닥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물질 중에서 유전 정보의 본체는 바로 DNA가 되는 겁니다. RNA는 DNA의 일부만 복사를 시킨 물질이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화학적인 차이를 보게 되면 여기 뉴클레오타이드의 차이죠. 여기 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얘는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여기 D를 쓴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는 리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니셜 R을 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가 염기 종류죠. DNA 같은 경우는 염기 종류 중에 RNA와 차이점이 티민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RNA 같은 경우는 DNA와 다른 게 뭐를 갖는 거다? 우라실을 갖는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정도 1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DNA와 RNA의 물리적, 화학적 차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색산의 내용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